삶의 여정에서 귀한 지혜를 찾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행위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세월을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라는 예술을 터득해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당신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무엇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디에 가지 않는지가 당신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들만큼이나 중요해집니다. 한때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젊음의 무모한 에너지는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모든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올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충동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장소가 더 이상 당신을 위한 곳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듬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 그리고 깊은 후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결코 입에 담지 말아야 할 3가지 말입니다. 첫째, 나 때는 말이야, 모든 게 더 좋았지. 이 말은 세상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버린 것을 목격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산 사람들이 수없이 내뱉는 푸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현재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고결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뿌리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이 생각에 일말의 진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명 강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와 땀으로 나라를 일으키던 60, 70년대에는 규율과 질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힘든 강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높이 샀고 현대기술의 끊임없는 방해 없이도 약속은 소중히 지켜졌습니다. 공동체는 더 끈끈했고 가족의 유대는 더 강했으며 존경과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러한 면들을 보며 상실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혼란스럽고 파편화되었으며 불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생명의 속성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가 더 나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채 현재에 대한 분노에 차서 있는 그대로의 삶에 마음을 닫아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종종 현재를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젊은 세대를 보며 그들이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부족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관대한 세상 속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회가 변하는 방식을 보며 과거의 좋은 가치들이 사라졌고 사람들이 예전만큼 강인하거나 절제력이 있거나 현실에 발붙이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세대는 저마다의 고난과 싸움, 그리고 시련을 겪으며 진화합니다. 그들이 마주한 도전의 형태는 다를지언정 그 무게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서 보이는 약점은 그들이 물려받은 세상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적응일 수 있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행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항해하는 그들만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과거가 우월했다는 믿음에 집착하는 것은 당신을 주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가 예전엔 이랬는데 라는 불평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과거가 얼마나 더 좋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듣게 될 때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경험해보지도 재현할 수도 없는 과거라는 도달 불가능한 기준에 끊임없이 미치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저 이루지 못한 과거를 상기시키는 존재로 남고 싶은가요? 향수는 지나치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과거에 가두어 현재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고방식에 저항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월하고 그들의 현재는 퇴보했다는 식의 분열적인 사고방식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오래 매달릴수록 당신은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게 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대신 변화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원망은 당신이 지금 가진 삶에서 기쁨을 찾을 능력을 서서히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하려거든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과거가 더 나았을까요? 아니면 단지 달랐을 뿐일까요? 혹시 당신이 편리하게 잊어버린 과거의 고통은 없었나요? 오늘날의 발전과 맞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의 불의와 고난, 한계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힘을 어떻게 활용하여 어제가 아닌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이 말은 체념의 한숨과 함께 시간과 환경에 대한 조용한 항복 선언처럼 내뱉어지곤 합니다. 수년간 굳어진 일상과 너무나 깊이 배어들어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습관의 무게가 담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믿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변하기에 너무 늙었다고 말하는 것은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배움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남은 인생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견뎌내야 하는 무엇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야망에 차고 활동적인 젊은이들만의 영역도 아닙니다. 변화는 삶 그 자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당신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아있게 하는 바로 그 생명력에 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나이가 지나면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은 거짓이며 정체를 불가피한 현실인 척포장하는 편리한 핑계일 뿐입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결코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적응하고 배우고 발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세월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 너머로 한 걸음 내딛기를 거부한 자신의 의지에 패배한 것입니다. 수십 년을 이 땅에서 살았음에도 자신의 이야기는 이미 다 쓰여졌다고 믿는 사람만큼 비극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진실은 모든 순간이 더 나아지고 성장하며 낡은 제약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삶 그 자체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환상에 갇히는 대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갈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셋째,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은 늙은 유령처럼 마음을 찾아와 조용한 순간들을 괴롭힙니다. 가보지 않은 길, 고통과 실망으로 이어진 선택들에 대해 속삭이며 후회라는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후회라는 감정을 영혼에 뿌리내리게 둔다면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후회는 당신이 그것에 쏟는 관심만큼만 힘을 가집니다. 과거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그 순간들을 되감아 보아도
그것들은 당신의 그리움이나 슬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 속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와 그랬더라면의 끝없는 순환에 갇혀 노년을 보냅니다. 마치 후회 자체가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여전히 놓여있는 기회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더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당신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진실은 후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 못했던 일을 슬퍼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젊음의 두 번째 기회를 바라는 대신 나이가 당신에게 준 지혜를 껴안으십시오. 만약 속죄해야 할 실수가 있다면 가능한 한 바로잡으십시오.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후회가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과거 결정들의 총합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존재하는 한 당신의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무언가로 만들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젊은 세대의 인정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헛된 추구이며 좌절감과 불안감, 그리고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한때 당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이제 세상은 젊은이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항상 이해하거나 동의하지는 못할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정을 구하고 그들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며 그들의 눈에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로 남으려고 애쓰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인정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젊음은 자신을 쫓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그들의 세계에 속하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비위를 맞추거나 예의상 미소를 지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러한 시도에 담긴 절박함을 감지하고 오히려 나이와 함께 오는 권위와 지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굳건히 서 있는 사람, 자신이 살아온 세월과 배운 교훈에 대해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아첨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끄십시오. 안정감과 자신감, 그리고 조용한 힘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둘째, 두려움 때문에 물건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물질적인 것들을 모으고 집착하는 경향은 종종 결핍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기저의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불필요한 소유물의 무게는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짐이 될 뿐입니다. 더 많이 붙잡을수록 당신은 과거에 의무감에 그리고 아무런 의미 있는 목적도 없는 잡동사니에 갇히게 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보관하는 것에는 기만적인 안락함이 있습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고 감상적인 가치가 있다고 버리는 것은 낭비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한 진실을 외면하기 위한 합리화일 뿐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일시적이며 그것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구나 옷, 장신구나 다락방에 처박힌 잊혀진 상자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잉의 짐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단지 사물에 대한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의 표현이며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무언가를 버리면 언젠가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당신이 붙잡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삶에 당신을 묶어둘 뿐입니다.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곳은 바로 현재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상실의 행위가 아니라 해방의 행위입니다. 셋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상실은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이 멀어지며 신체 능력은 쇠퇴하고 한때 무한해 보였던 기회들은 드물어집니다. 과거를 되새기고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을 애도하는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실에 연연하는 것은 사라진 것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마저 빼앗아갈 뿐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할 때 당신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은 잔인한 장난을 쳐서 과거의 삶이 더 나았고 현재는 그저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향수는 억제되지 않으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현재의 순간과 교감하는 대신 기억 속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진실은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슬픔, 후회, 그리움에 너무 잠식되어 있다면 이 순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상실은 고통스럽습니다.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반드시 처리되고 받아들여지고 궁극적으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사라진 것을 인정하는 데에는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데에는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과거는 당신을 만들었지만 당신을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현재에 설 수 있을 때 진정한 강인함이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가지 말아야 할 세 곳입니다. 첫째,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존엄성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집니다. 당신은 평생을 배우고 경험하고 세상에 기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신이 환영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뒷전으로 취급되는 곳을 인지하고 멀리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소중히 여겨지는 대신 그저 용납될 뿐인 장소, 사람, 상황에 굳이 자신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존중은 모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기초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만한 태도로 말을 걸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무시당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왜 계속 그곳에 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습관이나 의무감 혹은 잘못된 희망 때문에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들은 미묘한 모욕과 무시하는 눈빛, 조급한 한숨과 인정의 부재를 견뎌냅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게 만들 책임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인격의 깊이를 간과하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실패이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둘째,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용납될 뿐인 곳에 가지 마십시오. 받아들여지는 것과 진정으로 환영받는 것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하는 사람과 장소는 그 투자에 보답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단지 용납될 뿐인 환경에 머뭅니다. 그들의 존재는 예의상 인정될 뿐
진정으로 환대받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조용한 거절이며 말없는 무시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의 존엄성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용납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참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초대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바람에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들릴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경청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해 있다면 나는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사람들을 이런 곳에 가둡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의 존엄성은 그 어떤 불편한 타협보다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원하고 당신의 존재를 축하하며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인생의 후반부는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정제의 시간입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머무는 공간을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고 평온과 존엄으로 가득 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혜와 품격으로